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출 정보 알려드리는 대출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 텐데요. 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 두 번째로는 신혼부부, 세 번째로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지는데, 자, 우리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선택했을 때 효율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버티모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전용의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신혼부부 전용의 경우는 일단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혹은 예비 신랑 신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청년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로는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득. 자, 때는 청년 전용의 경우는 나 혼자다. 그때는 연소득 5천만 원. 나는 결혼을 했다. 이러면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 소득일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신혼부부라 함은 자,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예비 신랑 신부를 모두 다 포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혼인기간이 7년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 나이가 아직까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도저도 아니다. 이때는 그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건 소득은 어찌됐든 간에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아셨죠? 부부 합산 혹은 개인의 소득 5천만 원 이하. 다만 신혼부부 전용의 경우는 무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번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 막상 맞벌이 부부인데 예비 신랑 신부예요. 이런 경우는 6천만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 신랑 신부인데 아직 내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다라고 한다면 그 혼인신고 기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우리가 약간 좀 계획적으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일단은 내 집을 마련하고요. 그 집안에서 같이 동거하며 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뭘 노린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다든지 등의 다른 계획을 추가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 소득 기준 때문에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 신랑 신부의 경우 소득 합산이 6천만 원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혼인 기간을 조금 늦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일단은 대출을 받고 그 집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들도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출 제도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만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순자산가액은 다 동일합니다. 3억 6,1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출 상품 이용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출 금리입니다. 자, 대출 금리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건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유리하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소득 구간과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 수준에 따라서 각각 차등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우대금리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청년 전용의 우대금리 기준과 신혼부부 전용의 우대금리 기준은 모두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일단 대출 금리의 경우는 시중 금리보다는 상당 부분 낮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먼저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대출 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대출 한도를 쭉 살펴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것은 일단 어쨌든 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는 3억 원, 수도권 이외 지역엔 2억 원까지 최대 대출이 가능하고요. 다만 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라는 표현은요. 내가 만약에 4억 원짜리 집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80% 비율을 곱해줄 경우에는 3억 2천만 원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대출은 3억 2천만 원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3억 원까지가 최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돈을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그 집의 보증금의 몇 퍼센트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는 최대 2억 원까지, 즉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는 그렇게 대출 한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1억 2천, 그다음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8천만 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가구의 경우는 전세자금의 70% 이내 금액에 최대 1억 2천,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신혼가구 혹은 이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는 전세 금액의 80% 이상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혼가구일 경우는 차라리 그냥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대상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대상주택의 규모를 보시게 되면 85제곱미터까지는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청년 전용의 경우는 내 나이가 만 25세 이하이다라고 보시면은 이때는 60제곱미터까지 대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 수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년 전용은 3억 원 이하. 즉 내가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집에 그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초과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4억, 그다음에 그 이외 지역은 3억, 그다음에 일반은 자 수도권 3억, 그 위의 지역은 2억. 다만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 규모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대출 한도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내 돈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런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출 기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장할 때마다 2년씩 계속 늘어나서 최고 4번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한 것은 모든 대출 상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세대주 조건에 대한 부분들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세대주가 아니면 대출 안 해줬는데 현재는 이제 예비 세대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어찌됐던 간에 내가 그 집에 세입자가 아닌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대출을 승인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전용의 경우는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가 원칙인데 여기 앞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예비 세대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집에 우리가 대출을 받고 이제 전입신고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때 세입자가 아닌 세대주가 되면 대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내가 세대주가 아닌 상태이더라도 내가 현재 세대원이더라도 내가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뭐가 되면 세대주가 되면 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대주로서 뭘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세대주여야지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집에 들어가서 뭐가 되면 되는 건가요? 바로 내가 세대주가 되면은 세대주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이제 부모님 집에 살면서 결혼 준비하잖아요, 보통. 근데 내가 당연히 세대주가 아니겠죠. 세대원인 상태인데 이때는 대출이 또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대주 조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현재 세대원이더라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찌됐든 간에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세대주가 되면 대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납부하는 것은 이자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원금을 납입할 수 없냐? 원금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중도 상환에 대한 부분인데 아니면 그냥 목돈을 가지고 그 전세자금 대출을 통으로 이제 상환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중간 상환, 중도 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목돈이 생겼다. 그러면 대출을 다 상환하는데도 아무런 문제는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덟 번째 여러분들 주의사항입니다. 자, 중복대출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태거 조건으로 뭘 가입할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그 주택에서 나왔을 때 뭘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책으로 배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계속 글로 검색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관련 센터에 전화하셔서 충분히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입니다. 자, 일단은 임대차 계약은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셔야 돼요. 다만 지불하시고 나서 그 이전에 반드시 물어보셔야 될 것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확인하지 않고 덜컥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더 만약에 대출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런 특약 정도까지는 반드시 넣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출 승인 여부는 계약서를 지참하고 서류를 제출했었을 때 최종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뭐 파기하겠다라는 이러한 특약들 반드시 집어 넣으셔야지 여러분들 계약금을 지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신청은 언제까지 하냐? 일단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곧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일에 이제 보통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서 작성하고 난 이후에 빨리 3개월 이내에 뭘 한다? 우리가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약 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 갱신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자금 소득공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만 상환을 하는데요. 자,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연간 40% 한도로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자, 근데 누가 받을 수 있냐면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그냥 상환할 때 원금까지 같이 그냥 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 상환분까지 합산한 금액, 즉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최고 40%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의 우리가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목돈을 쌓아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들을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자만 쭉 상환할 게 아니라 원금까지도 상환하면서 이 소득공제 혜택까지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원리금까지 같이 상환하면서 이 소득공제 효과까지 같이 높이는 이러한 전략들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째입니다. 자,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도 대체적으로 이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제작을 통해서 전세 사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바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련 체크리스트들을 쭉 정리한 다음에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금융공부에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해 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